그렇다면 관도대전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원소와 조조의 싸움이에요. 자, 조조도 어느 정도 조금 군사력이 있었는데 그때에 마침 원소가 공손찬을 치면서 그 군사까지 먹게 되어서 그때 10만 대군이 확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조가 봤을 때는 원소가 나보다 더 세네? 군사력도 더 많이 갖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조조는 원소가 원래 싫어했잖아요. 황제를 잡고 자기가 지휘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은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시작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황제를 조조가 잡고 있으니까 황제가 혈서를 쓰면서 유비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어떻게든 조조를 잡아달라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그렇게 돼서 잡게 되는데 그때 누가 참여를 했냐면은 동승장군이라고 아시죠? 옛날에 그 이각과 곽사가 장안에서 황제를 잡을 때 그래도 그나마 동승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는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 위기들을. 그래서 동승장군을 되게 믿고 있습니다. 이 황제는. 조조가 이 사실을 알고 죽이죠. 왜냐면 이게 이 사람은 당연히 황제랑 꾀해서 자기를 죽일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자, 동승장군은 중국어로 동청이라고 해요. 동청. 요게 동승의 중국어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유비는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 저번에 내용을 다시 얘기를 하자면 저번에는 유비가 이미 군사들을 5만 군사를 가지고 조조의 5만 군사를 가지고 튀었죠. 서주로 가서 자기가 서주의 땅을 먹었죠. 그래서 유비를 칩니다. 자기의 군사를 가지고 달아났잖아요. 조조가 20만 대군을 이용해서 5부대로 나눠요. 그리고 유비를 잡으러 갑니다. 이때 그 조조가 전부 군사들을 끌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조조가 있는 허도는 어떤 성이 되었어요? 지금 아무도 없는 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제가 역사를 읽다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뭐가 재밌는 게 있냐면요. 빈성이잖아요. 지금 호도가 빈성인데 이때의 손책이 빈성인 것을 알고 치려고 하는데 치기도 전에 죽어버립니다. 누구라고 하나요? 자객이라고 하나요? 자객에 의해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되게 짧게 기록이 됐어요. 조조전에 보니까 빈성을 손책이 탐하여 습격하려고 했으나 자기가 먼저 죽어버림.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허공이라는 쉬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로강을 먹으면서 이 성을 차지하게 됐잖아요. 성을 차지하게 되려면 여기에 있는 원래 주인을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죽이면서 그 성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성에 있던 작은 아들 쉬궁이라는 사람인데 쉬궁의 작은 아들이 틈을 타서 이 손책을 죽이게 된 거예요. 혼자 말 타고 가다가 마침 후궁에 있는 작은 아들의 문객들과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장에 또 화살을 맞아요. 그렇게 돼서 나을 기미도 없이 그냥 비실비실 대다가 강동 지역을 손권한테 맡기면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때 손책의 나이가 26살이에요. 되게 어리죠?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는데요. 손책이 군사들을 잘 키우고 싸움에 관한 기술 그리고 천하를 호령할 능력은 내가 너보다 낫지만 현명한 사람을 잘 보고 그 사람들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거는 네가 나보다 더 잘할 거다. 근데 오히려 이때 원소가 만약에 그 빈 호도를 쳤으면은 원소가 이겼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지금 원소는 군사가 크기 때문에 이 빈성을 쳐도 되는데 만약에 안 치면 그냥 원소가 그냥 손해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안 쳤어요. 그러니까 원소가 어떤 성격이냐면은 조금 이제 너무 지나치게 신중하고 타인의 말을 그 옆에 있는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 듣지 않아서 항상 그런 것 때문에 낭패를 좀 보게 되는데 이번 관도대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역시 조조는 그거를 예상을 했죠. 왜냐면 원소라는 사람 자체가 너무 신중하기 때문에 정말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쳐들어올 수는 없다. 그래서 성격을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왔고, 자, 유비를 치려면은 조조는 일단 엄청난 큰 대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자, 그때 조조가 한순간에 이제 유비를 확 치는 거죠. 5길로 나눠서 확 쳐버리니까 유비가 그냥 한 번에 그냥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때 관우는 없었어요. 관우는 없었고, 누가 있었냐면 장비랑 유비가 같이 있었는데, 이제 장비가 꾀를 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 조조가 눈앞에 오긴 했지만, 지금 저녁에 우리가 급습을 하면 아마도 조조를 우리가 죽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장비의 말에 따라서 유비랑 장비가 가서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야밤에 급습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조조가 미리 이럴 거를 생각을 하고 매복을 해서 그냥 확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유비는 달아났고 장비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이게 흩어져요. 둘이 흩어지면서 장비는 진짜 어디 갔는지 기록이 안 됐어요. 당분간은. 그리고 유비는 당분간은 원소한테 가요. 그러니까 사실 유비가 이제 보면은 그 삼국연이 보면은 정말 여포한테 갔다가 조조한테 갔다가 원소한테 갔다가 그죠? 옛날에 공손찬한테도 갔다가 되게 많이 가요. 그러니까 뭐 장비는 항상 여포를 욕하잖아요. 이게 산싱자누라고 욕하는데 이제 3가지 성을 가진 그 아빠들한테 많이 갔고 근데 오히려 유비는 정말 자기를 부탁을 할 사람들, 자기가 이제 따를 사람들한테 많이 갔었어요.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그렇게 해서 유비는 지금 원소를 따라서 갔습니다. 관우가 그때 소패에 있었는데 관우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유비는 유비랑 장비가 헤어진 걸 전혀 모르고 그래서 지키고 있다가 조조가 계속 이제 싸움을 걸어서 어떻게 해서 어쨌든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관우가 성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또 성을 조조가 그냥 차지해버리고 관우는 또 역시 어떤 신세가 되냐면 진짜 그 부인 2명 있죠. 항상 부인이 따라다니더라고요. 관우는. 그래서 좀 관우를 뭐라고 하냐면 충리. 충리의 사람. 충이 뭐냐면은 충성할 때 충이거든요. 충리之人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충리. 그래서 좀 충리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관우에 대한 거는 충성심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상황에서도 형님도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장비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이 상황에서 조조한테 있는 그 장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료라는 군사가 있는데 이 사람도 모략을 조조한테 많이 제공해주는 사람이죠. 장료가 관우를 찾아와요. 와서 조조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히 관우는 나는 우리 형님만 따르지. 그러니까 충이잖아요. 정말 관우는 우리 형님한테만 잘 대해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료가 관우에게 조조를 따르면은 정말 좋다. 조조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관우는 안 따르겠다고 하죠. 차라리 내가 조조를 따를 거면은 내가 죽어버리고 말겠다.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죽어버리는데 그러면 장료가 또 얘기를 해요. 죽으면은 3가지 불의를 행하는 거고 살면은 3가지 의를 행할 수 있다. 可以保证2位嫂夫人的安全。第二，不负当年桃园之事。第三，留得英雄之躯。 만약에 네가 죽어버린다면 虽然兵败，但生死未知。将军试想，如果你的兄长还活着，你却先死了，岂不有违当年的誓言？刘备将2位夫人托付于你，你快意一死，抛下2位夫人怎么办？难道把他们交到乱兵手中？可如今枭雄未除，天下未定，你却先死了。试问，你在九泉之下如何去见天子？如何去见兄？ 그러면은 관우가
세 가지를 약속을 받아요. 자, 그러면 좋다. 일단은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건 알겠지만, 그러면 세 가지만 약속해줘. 세 가지만 약속하면 내가 조조를 따를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 가지냐라고 했는데, 첫 번째, 나는 지금 조조한테 가더라도 이거는 자오팅 뭐예요? 그러니까 그 황제한테로 이 정부에 가는 것이지 조조한테 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명의 형수를 잘 보살펴줘야 한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만약에 내가 우리 형님의 소식을 듣는 순간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떠나겠다. 여기를 조조를 떠나겠다라고 한 거죠. 第一，我只属汉帝，不属曹操。第二，请丞相善待我的二位嫂嫂。第三，一旦有我兄长下落，无论天涯海角，我都要寻他而去。以上三约。 그랬더니 처음에 조조가 반대를 했죠. 아니 떠나겠다는데 내가 그 사람을 필요하겠냐? 그 사람 걷어서 뭐 하겠냐? 라고 하지만 또 이제 옆에서 혹시라도 지금 유비가 죽었을지도 모르고 만약에 살았다고 해도 언제 어떻게 찾을지도 모르니 그냥 일단은 승낙을 하라고 하죠. 그렇게 돼서 조조한테 관우가 임시적으로 가게 돼요. 유비 죽었으면은 꼭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조조 군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역사가 또 이제 결과가 달라졌을 텐데 왜냐면 그게 있어요. 대화를 한 게 있는데 만약에 물어봐요. 장로가 만약에 정말 유비가 죽었다면 당신은 조조를 따를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관우한테. 그랬더니 관우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영상을. 如果兄长命丧九泉，关羽愿赴九泉之下，与兄长相会。 与兄长相会. 그죠? 나는 따라가서 그 형님이랑 같이 있을 거다. 네, 안 봐도 아신다고 하시니까요. 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그래서 그때부터 조조가 더 좋아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의리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말하면 의리라고 해야 되겠죠? 심지어 여러분 아시죠? 뭘 받았는지 관우가 조조한테서 정말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이거는 거기에 있는 그 장군들도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얘기하고 조비가 몇 날 며칠을 얘기해도 안 줬던 그 선물을 관우한테 줬어요. 그게 바로 적토마이죠.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주지 않고 아껴뒀던 거를 관우한테 준 거예요. 적토마를. 정말 저도 관도대전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랐는데 이번에 조금 자료를 많이 찾고 해서 좀 알게 됐어요. 이때 원소한테는 10만의 대군이 있었고요. 근데 조조는 10,000명의 대군밖에 없었어요. 사기 같긴 하지만 거기에 왜냐면 조조라는 사람이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볼 수 있고 또 반면에 원소라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 정사를 이제 비교를 해봤거든요.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질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어요. 조조는 어떤 특징이냐면 주변에서 뭔가를 얘기를 하면 일단 들어요. 듣고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 근데 원소는 어떤 성격이냐면은 무조건 안 들어요. 후계자 싸움은 그죠? 이제 지고 나서 후계자 싸움을 하는데 일단은 안 듣고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됐는데요. 그래서 군대가 헐등이 적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조조의 이 말을 듣고 와 진짜 만약에 그 조조가 이번 전쟁에서 졌으면 큰 소리 친 거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영상 한번 보세요. 군사들이 자기네는 원소한테는 70만 대군이 있고 나한테는 10만 대군이 있다. 이렇게 드라마에서는 표현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제로는 10만 대군과 10,000명 대군이에요. 조조한테는 10,0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70만이라고 했던 거고
제가 이 부분은 편집을 못해서 이 부분은 여기부터 볼게요. 我想，我怎么也得有10万兵马才能战胜他。现如今，袁绍已经拥兵70万了，天下州郡他一个人独占了4个，可谓声势滔天了吧？可是我现在想，如要战胜袁绍，我只要精兵7万即可。 为何袁绍用兵越来越多，反而丞相用兵越来越少呢？ 자, 지금부터 조조가 왜 우리는 이길 거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해요. 정말 리얼하게 이 부분에서 조조가 이길 수밖에 없구나. 요거를 알게 되는데요. 조금 더 키워볼게요. 이래서 이기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因为兵不在多，在精；将不在勇，在谋。如果要比将士多寡，我永远也比不上袁绍。可是要比起精悍和智谋，3个袁本初绑一块儿，也比不上我一个曹操。 뭐라고 했어요? 싼 거. 그러니까 그 군사력이 이기고 지는 데는 만약에 군사력을 비교한다면 나는 영원히 원소를 이기지 못할 거다. 하지만 만약에 지혜를 비교한다면 나는 원소가 3명이 달려온다고 해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을 했어요. 좀 전에. 지금의 지혜를 따져봤을 때는 내가 얘보다 훨씬 월등하기 때문에 보이시죠? 한자 보이시죠? 쌍거 웬번추, 웬번추가 이름이잖아요. 원소 이름. 쌍거 웬번추가 같이 온다고 해도 나는 이길 수 있다. 멋있지 않아요? 比不上我 이거 쳐서 이게 중국어로 말하면 나를 못 따른다 이 말이거든요. 나 하나의 조조를 못 따른다. 참 이래서 진짜 뭐 이래서 이겼을 수도 있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어쨌든 관도대전을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죄송해요. 조조 측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은 이거는 그 드라마랑 조금 달라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정사를 보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 조조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요래요. 우리 병사들이 조금 이제 원소의 병사들을 분산을 좀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다른 쪽, 강 쪽 있어요. 그쪽으로 치는 척해서 몇천 군사를 그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실제로는 이쪽으로 많이 가자. 그러니까 이쪽으로 친척을 하면서 이쪽으로 쭉 가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조가 딱 듣더니 그 방법 좋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병사들을 조금 떼어서 황하를 건너서 그들 뒤쪽을 치는 척을 해요. 치는 척을 하니까 원소 쪽에서는 진짜로 우리 뒤쪽을 치네 하면서 이제 뒤쪽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소군이 좀 흩어졌죠. 그 다음에 직진을 해서 조금 백마라는 곳이에요. 거기가 이름이 백마예요. 그래서 백마로 가서 싸우면 조금 쉬울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쉬워졌어요. 그래서 원소의 군대가 조금 나눠지니까 그렇게 해서 백마 맞아요. 거기로 가서 역시 원소 부대가 황하를 건너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거기에 군사들을 좀 어느 정도 보냈기 때문에 거기서 누구를 잡게 되냐면은 옌량이라는 사람을 잡게 돼요. 그래서 백마 지위를 해체시킵니다. 백마 그 지위라고 하면은 좀 그 애워싼 그 무리들 그거를 해체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되게 싸움들을 둘이서 전쟁이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몇 달 동안 진행이 됐잖아요. 그때 또 어떻게 많이 싸웠냐면은 이제 원소가 막 벽을 쌓아서 화살을 쏴서 조조에 있는 그 군영을 막 쏴서 조조 군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화살이 계속 날라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막으면서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 막 이제 공포에 떨면서 방패로 막으면서 자기네들은 또 돌로 치는 방식으로 또 원소랑 싸웠고 그렇게 해서 서로 계속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얘기도 들으셨어요? 땅을 파서 막 이제 원소군들이 조조 쪽에서 이제 땅을 파서 막 건너가려고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땅굴 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관도지전을 할 때도 백마에서 땅굴을 파가지고 막 싸우기도 했어요. 근데
서로 이제 오랜 시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조조 군대 내부적에서도의 서로의 거리가 멀었고 원소도 마찬가지로 서로 간의 거리가 조금 멀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000명쯤 되는데 그때 조조 병사들이 되게 10,000명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10배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는 한 2,000~3,000명이 20%에서 30%니까 한 2,000~3,000명이 서로 다치고 하니까 정말 군사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몇 달간 싸우니까 군량도 뭐 항상 싸울 때 이제 군량이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군량도 다 떨어졌고 그 다음에 조조는 그래서 군량은 좀 이런 면도 있어요. 조조한테 이런 면도 있어요. 좀 군량을 나르는 사람한테 조금만 우리 15일만 있으면 전쟁을 끝내 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이런 말도 했대요. 조조가. 좀 요럴 때 보면 조조가 되게 좀 따뜻한 사람 같아 보이죠? 그리고 네, 요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조조라는 사람이. 그리고 원소 측의 군량을 관리하고 나르는 일의 총책임자가 누구냐면은 준위총, 한국어로 하면 순우경이라고 하는데요. 순우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소 군대에 있는 그 군량을 담당하고 지키는 담당자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이 쭉 지나고 얼마 전에 이제 군량을 금방 지금 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군량들이 지금 엄청 많이 쌓인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원소는 걱정을 안 합니다. 결론적으로 조조가 이기게 된 이유는 관도대전에서 이기게 된 이유는 누구예요? 그 쉬요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쉬요 중국어로 하면 허유. 네, 시가 아니고요. 쉬요라는 남자인데요. 그분인데요. 그분도 맞아요. 한국어는 허유고 원소한테 되게 모사를 좀 많이 제공을 해준 사람인데, 좀 이제 삼국연의 우리 드라마 볼 때는 어때요? 허유가 이러이러했으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서, 이 사람은 정말, 원소라는 사람은 가능성이 앞으로 없겠구나 싶어서 조조한테 투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실제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정사에 써있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써있냐면 허유에 대해서 조조전을 봤는데 조조전에서는 허유는 뭐를 탐한다 그랬지? 그 돈을 탐하여 조조한테로 투항을 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원소가 박대했다는 얘기도 살짝 있기는 했는데, 중요한 거는 돈을 탐하여 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국 연의에서는 이게 아닌데, 이제 그쵸. 조조가 이긴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허유가 일단 투항한 데까지는 좋아요. 투항한 데까지는 좋죠. 그리고 또 조조의 여기서 지혜가 뭐냐면은 허유가 왔다는 말을 듣고 조조가 맨발바람에 그 얘기를 듣고 맨발바람에 마중을 해요. 허유를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맨발바람에.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맨발바람에. 南阳古人许攸叩见孟德公。真的是你呀！啊！你怎么会到这儿来呢？ 자, 네가 어떻게 왔? 그죠? 맞아요. 이걸 설명해 드리면은 허유가 어렸을 때부터 조조랑 많이 친했어요. 원소랑도 많이 친했고 서로가 많이 친했던 친구들이에요. 어릴 때 친구. 그래서 이제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인을 누구를 따르게 되면은 여기 사람들 다 특징이 그래요. 중국 사람들 특징도 그렇기도 하고 누군가를 따르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냥 쭉 따르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뭐 대표적으로도 그 제갈량과 제갈근 조조가 아니라 선권 맞아 제갈근이 선권을 따랐고 제갈량이 유비를 따랐고 맞습니다. 주거진. 중요한 건 그거예요. 허유가 조조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양식이 얼마 정도 남았나요? 군량이 얼마 정도 남았나요? 그랬더니 조조가 뭐라고 해요?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한 3개월치 남았다. 거짓말 하시네.
뭐라 그래요? 엄마 한 달치 남았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3달치라고 하지만 너한테는 한 달치라고 할게. 호요가 한 달치는 무슨 한 달치냐?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한 보름치 남았다. 보름은 또 거짓말하냐? 나한테 거짓말 또 왜 하냐? 또 이래가지고 아시죠? 그래서 보름치 남았다고 했다가 실제로는 정말 내가 솔직하게 3일밖에 안 남았다. 근데 호요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3일은 무슨 3일? 지금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면 내가 방법을 안 알려주겠다라고 하죠. 그랬더니 다 떨어졌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되게 조조가 요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역사학자들이 얘기한 걸 들었는데 또 이런 부분 자체도 조조한테서 배울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아직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나의 비밀을 다 통로하는 거는 안 되고 당연히 머리를 써서 그 사람한테 거짓말하는 게 맞다. 뭐 사람은 그래야 한다고 하네요. 네.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때 조조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무릎을 꿇어요. 조조가 진짜 실제로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정말 제발 알려달라고. 왜냐면 진짜 우리 군사 진짜 당신 한 명이 어떤 방법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적인 군사가 다 살잖아요. 정말 이 순간만큼은 정말 다 믿었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 군량을 지키는 자가 준위琼이라는 순위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술을 너무 좋아하고 잘 본분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이고 내가 원소한테 이 사람이 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량을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잘 지키도록 그리고 주변에 군사들을 배치하라고 했으나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만약에 급습을 해서 그 식량을 다 태워버리면 아마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렇게 해서 방도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조조는 그 말을 들었는데 맞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그날 저녁에 정말 급습을 해서 거기 있는 식량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다 태워버려가지고 진짜 원소 군대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은 모르겠고 이렇게 해서 조조가 결론적으로 요것 때문에 조조가 승리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순우경을 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조조가 자기네들이 군사력도 더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조조네보다는 조금 더 실패를 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에 관도대전은 요거라고 보는데요.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어쩔 수 없어서 그럼 나도 너의 장막을 쳐야겠다. 근데 마지막 방법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조조가 당연히 우리의 그 순우경을 치러 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조조가 있는 이 장막은 당연히 비어있을 건 줄 알고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은 그 모사들이 있잖아요. 원소한테는 모사들도 있고 장군들도 있어요. 자, 장군이 있다라고 하면은 옌량 원초 우리 다들 아시는 안량과 문추와 그리고 장합 그리고 고람 이렇게 해서 4명인데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장합과 고람한테 시켜서 이 사람들한테 시켜서 만약에 그 조조 뒤에 있는 지금 장막을 치게 하면은 100% 이길 거다 생각을 해서 시켜요. 장합과 고람한테. 근데 장합과 고람이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정말 원소한테서는 정말 이게 없는 거. 이 사람 자체를 믿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길로 조조한테 투항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군대가 다 조조 군대가 되는 거죠. 장합과 고람이 자기 군대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투항을 시키는 거죠. 더욱이 순우경도 죽었겠다. 이제는 더 이상 원소를 위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싸울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옌량, 원초, 안량과 문추는 아시죠?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안량과 문추, 그 다음에 장합, 고람. 자, 나름 그래도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5호 대장군이라고 하잖아요. 유비한테는 관우, 장비, 조자룡, 마초, 황충 이렇게 해서 5호 장군이라고 하는데 그나마 또
원소한테도 사장군이라는 호칭이 있었어요. 그게 안량문추 장학고람인데 이름하여 하북사정주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 이런 게 있었는데 4명이 지금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2명이 일단 흩어지게 되고 안량과 문추는 아시다시피 자 보세요. 안량과 문추는 또 안량과 문추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 어떤 거예요? 관우가 지금 드라마 보시면은 관우랑 안량이 붙어요. 관우랑 안량이 붙어서 관우가 안량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문추가 왔는데 또 죽여버리죠. 근데 실제로는 뭐 이렇게 같이 무리싸움을 했대요. 무리싸움을 이렇게 쫙 하다가 그 와중에 안량과 문추가 이렇게 죽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거고, 근데 연희에서 보면은 이제 일단 죽였기 때문에 마침 이거를 유비가 원소한테 또 갔잖아요. 그래서 원소랑 같이 있는 유비가 이 모습을 딱 본 거예요. 근데 관운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조조도 옆에서 이제 순욱인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만약에 유비가 살아있다면 원소한테로 갔을 가능성이 많기는 한데 이 와중에 관우를 이용해서 상대방에 있는 안량과 문추 얘네들을 죽이게 되면은 그 원소가 화나서 유비를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관우를 세웠는데 관우가 마침 죽였는데 그래서 당연히 원소가 노하죠. 노해가지고 이건 니네 관우가 왜 우리 장군 2명씩이나 죽였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당장 유비를 끌어내서 죽여라 라고 하죠. 근데 유비가 국어를 합니다. 잠시만요. 만약에 제가 관우를 우리 쪽으로 데려오면은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어떤 동물로 비유를 했냐면 颜良文丑如同二鹿，关羽如一虎。明公失二鹿而得一虎，何恨之有？ 보이시죠?二鹿가 뭐냐면 사슴 2마리, 그 다음에 이후, 시二鹿면은 사슴 2마리를 잃고 그 다음에 호랑이 1마리를 얻으면은 당신한테 더 좋은 게 아닙니까? 여기 말 잘하죠.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별의별 말들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비는 그렇게 해서 목숨은 살아요. 일단은 참 잘도 피해가죠. 유비는 진짜 잘 피해가요. 여기저기로. 그래서 안량과 문추는 죽게 되고 보세요. 안량과 문추가 죽고 그 다음에 장학과 고람도 없고 그러니까 사장군이 총 사장군인데 4명이 다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 원소한테는 장군도 없고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조조는 모사도 있지만 장군들도 있잖아요. 뭐 이제 조인이라던가 뭐 이제 장군들이 있는데 여기는 장군들이 다 뭐라고 해야 되나? 이상한 장군들이에요. 다 자기만 위하는 그것도 세지도 않은 그래서 아마도 요인도 있지 않았을까 진 이후에는 이렇게 해서 장군도 빼앗겼지. 자 허유도 배반을 했죠. 그리고 또 누구 전풍도 옥에 가둬놨고 전풍 아시죠? 전풍은 처음부터 전쟁을 말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전풍도 옥에다 가둬놨고 그래서 옥에다 가둬놨거든요. 그 다음에 조소도 원소에 실망해서 떠났고 자 조소라는 사람은 뭐를 얘기해 준 거냐면 처음부터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이 원소군은 적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기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바꾸게 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치면은 여기는 힘들어서 죽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자꾸 치려고 했는데 이때도 원소가 안 들은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조소도 엄청 많이 계략을 알려줬는데 다 원소가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조조가 원소가 패하면서 그 편지들을 다 정리를 해본 거예요. 정리를 해봤더니 되게 그 허도에 있는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하고 여기에 있는 원소랑 많이 내통한 편지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조조는 그거를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다면서 태워버렸고 관원들이 서로 내통한 편지고요. 그 다음에 장합과 고람이 투항을 하면서 그 중에 몇몇은 가짜로 투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또 다 잡아내서
생매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조는 악할 땐 악하고 또 좋을 땐 좋고 이러죠. 이렇게 해서 조조가 대승리를 하는 거고요. 그때 공손찬을 먹으면서 좀 병사가 커지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조조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원소가 3명이 와도 자기한테 안 당한다는 말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중국어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는 전쟁. 자, 관도대전 하면은 중국어로 관도지잔이에요. 네, 헤로님 어서오세요. 자, 관도지잔. 이게 관도대전인데요. 관도대전에 만약에 이거랑 연관된 사자성어를 얘기를 하라고 하면 그거예요. 이상성도. 작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기다. 그리고 이루어 성창. 비슷한 문맥의 내용인데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少胜多, 이루어 성창 이런 두 사자성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사자성어를 대표하는 전쟁이 관도지잔. 오케이. 최초의 황帝时, 자, 황제 오는 시대인가 봐요. 이때 예언을 했는데, 예언을 했다. 어쨌든 중요한 교고에 예언을 했다. 50년에 있어요. 뭐가 있어요?真人, 진짜 사람이 나타나서 량국과 베이고진 요 사이에 나타난대요. 그리고 그의 능력은 정말 아무도 당할 수 없다. 그리고 요때까지 지금 딱 50년이 됐고, 요 50년이 된 요때가 언제냐면은 조공이 원소를 패배시킨 요때다. 그래서 그는 천하무적이 됐는데, 이게 50년 전에 별똥별을 보고 누군가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서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사예요, 정사. 제가 보는 정사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보는 책이에요. 매주 봅니다. 그래서 매주 다음 주에 할 분량을 또 이제 봐야 되잖아요. 정사를 이제 같이 봐요.